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두 번째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자, 요즘은 이 시멘트 액체 방수를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라는 표현을 써서 시방수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 근데 사실 이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멘트만 쓰는 거 아니죠? 이 시멘트 액체 방수, 즉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잖아요. 요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타르. 결론 그게 그거야. 그래서 뭐 이거나 여러분 다 같은 얘기니까 뭐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시공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작업 순서입니다. 자, 우리 위치를 여러분 지붕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지붕에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파라펫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펫 부분. 이건 슬라브고요. 이 부분이 파라펫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방수액을 도포합니다. 첫 번째. 자, 방수액을 도포한 후에 두 번째, 시멘트, 풀. 이걸 다른 말로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죠. 스트를 도포를 해줘요. 깔아준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방수액을 다시 한번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멘트, 방수, 모르타르를 깔아줘요. 여기서 방수 모르타르는 그럼 뭐 하는 거냐고요? 방수 모르타르는 자, 시멘트, 모래에다가 물을 섞을 때 방수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여기가 1차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2차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굳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여러분 봐요. 이 모르타르는 나중에 굳으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 딱딱하다는 얘기는 이게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얘는 균열이 발생돼요. 균열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누수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수 성능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한다고요? 2번.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모래. 여기 모르타르는 여기 모래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모르타르 중에 시멘트와 모래가 있어요.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 항상 제가 했던 역할입니다. 결합제입니다. 즉 전부들 하나를 만들어준 결합제 역할을 해줘요. 결합을 시켜줍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함을 이 시멘트가 만들어줘요.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래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모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모래는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을수록 굵은 모래가 모래 방지 효과가 더 커요. 자, 그러면 굵은 모래가 없으면 양을 많이 넣는 게 좋냐 적게 넣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양을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 모래 사용량이 클수록 또 균열 효과도 좋은 거죠. 균열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물어봤던 적이 야 모래 알맹이는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이거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야 우리 교재 이제 페이지 181페이지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6번 좀 볼게요. 6번 얘기.
6번 얘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물 사용 가능한 시간. 방수 모르타르. 요 방수 모르타르죠. 이 방수 모르타르. 비빔 후 사용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능 시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1시간 이내 아니면 뭐 다른 데 같은 데는 여러분 조족 같은 데 보면 2시간까지 쓰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방수에서 모르타르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 여기 보시면 몇 분이라고 나와요? 45분 이내. 이게 대부분 우리 조족에서 조족이라면 여러분 벽돌과 블록이죠. 블록에서 모르타르 비빔 후 사용 가능 시간 모르타르. 자, 사용 가능 시간은 2시간, 즉 120분 이내에 쓰라고 나와요. 그런데 방수 모르타르만은 몇 분이에요? 45분. 얘는 지금 균열이 잘 간다고 그랬죠. 균열 많이 가니까 사용에 제한을 많이 두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60분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틀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아셨죠?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각층의 발음 시간은 온도 20도 있어요. 보통 5시간, 6시간을 표준화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방수제 품질 나와요. 방수제고 품질. 자, 방수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의 품질 첫 번째 시멘트죠. 무조건 시멘트는 일종 시멘트입니다. 자, 여기서 일종 시멘트라는 얘기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래는 발음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 모래 알맹이가 크다는 얘기는 모래의 입도가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큰 거예요. 알맹이가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냐면 결론은 균열을 방지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는 되도록 알맹이가 큰 것 좋은 거죠. 자, 세 번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경우에는 여러분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는 또 뭐야? 시멘트 풀을 얘기하는 거죠. 비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뭘 먼저 비벼요? 자, 먼저 조건이 뭘 먼저 한다고요? 시멘트만을 갖다 붓고 최소 2분 이상 물을 붓지 않는 상태에서 비빈다고 그래서 건비빔이에요. 자, 건비빔 한 후에 자, 소정에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얼마 한다고요? 자, 여기서 방수액을 섞어서 이걸 비빌 때 최소 몇 분 이상? 5분 이상. 5분 이상 비비게끔 돼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방수 모르타르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갖다 비비는 거고, 여러분 시멘트 풀은 시멘트와 뭘만을 섞은 거예요? 물만을 섞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네 번째 방수 모르타르. 여러분 방수 모르타르는 뭐뭐 섞자는 얘기예요? 시멘트와 모래와 여기다 물을 섞은 게 바로 방수 모르타르가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 풀 페이스트와 방수 모르타르 페이스트와 모르타르는 여러분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르타르 뭐가 들어가요? 모래. 그럼 여기서 다른 거 없습니다. 방수 모르타르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 즉 뭘 먼저 해요? 모래와 시멘트. 자,
그러니까 뭘 먼저 넣냐면 모래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 넣어요. 자,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자, 이거 몇 분 이상? 얘도 2분 이상 건비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비빔 후에, 자, 소정의 물로 희석된 방수액을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자, 방수액을 넣고 얼마요? 5분 이상 비비는 거죠. 차이점 없어요, 여러분.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방수 모르타는 모래만. 자, 그런데 시멘트는 왜 여기는 여러분 시멘트를 먼저 넣냐면 시멘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먼저 시멘트를 드럼에 믹서에 넣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그 시멘트 가루가 믹서 벽에 다 붙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붓냐면 여러분 모래를 부어. 그 다음에 나중에 시멘트를 붓습니다. 아셨죠?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혹시 어려우면 저것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비빔면 사용 가능 시간 20도씨에서 몇 분이라고요? 45분이래. 요것도 나오는 거죠. 45분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 공정에 이어바르게 겹친 폭. 여러분 공정이 뭐예요? 공사 과정. 공정, 공사 과정. 이 공정에서 여러분 이어 바르기 겹친 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나요? 여러분 방수의 겹침을 물어보면 무조건 100mm라고요. 여기도 100mm 나오는 거예요. 겹친 폭 100mm 이상 무조건입니다.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 도막 방수에도 이렇고요. 시트 방수도 이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 확인하시고 아홉 번째,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 공사일 때는 그 다음에 뭘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방수했으면 미장이라든지 뭐 하려면 이면이 칠판처럼 매끄러우면 안 돼요. 왜? 부착이 안 돼. 설령 부착이 되더라도 좀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면이 여러분 거칠거칠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솔 또는 빗자루로 거칠게 마감한다. 그래야 부착이 잘 되니까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계량 아스팔트인데, 계량 아스팔트입니다. 계량 아스팔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계량 아스팔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스팔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종 아스팔트 가열 온도가 보통 220에서 230도, 굉장히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다 보니까 작업하다가 여러분 여기에 화상도 있고요. 이걸 화상을 안 입으려고 작업 자체가 굉장히 옷을 막 통풍이 안 되는 우비 같은 걸 입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는 작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러니까 이 자체를 이제 안 쓴다고요. 즉 아스팔트 방수 공사를 아예 안 해요. 그 대용으로 나는 게 여러분 계량 아스팔트 시트입니다. 여기서 계량 아스팔트 시트 공사를 얘기할 건데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여기뿐만 아니에요. 모든 시트 방수 나오면 이거 뭐처럼 보냐면 여러분 장판, 바닷가는 여러분 장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 장판 한 겹을 깔아요? 두 겹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장하고 겹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 장판은 반드시, 즉 시트 방수는 장판은 한 겹 또는 한 장만으로 까는 거죠. 반드시 이래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그 시트와 시트 사이에 여러분 습기가 고여. 습기가 고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자꾸 물이 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장 한 겹만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한데, 자, 문제는 이 장판처럼 하다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얘는 바탕면이 필요해요. 바탕면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옛날에 바닥에 장판을 깔았는데 그 밑에 돌멩이, 모래 알맹이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 장판에 구멍이 뚫리죠. 그러니까 바탕면이 평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여러분 상온 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토치로 가열하지만
자, 토치로 가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만큼 공정이 간단하죠. 그래서 자, 작업 네 번째. 그다음에 방수 두께가 항상 일정합니다. 균일하다고요. 자, 그런데 이 아스팔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음부에 누수가 우려가 있어요. 이음부 누수 우려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처럼 페이지 184페이지처럼 여러분 밑에 사진 보면 아스팔트에 토치로 가열하기. 이 아스팔트 그 뒷면이 지금 아스팔트로 저 장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갖다가 토치로 가열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게 끈적끈적거림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갖다 밑에서 붙이는 거죠. 밑에 물론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자, 이음 길이가 나옵니다. 자, 이 아스팔트의 이음의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1번.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친 폭은 길이 방향으로 100mm, 폭 방향으로 100mm 이상. 여러분, 무조건 이음 길이는 몇 mm였어요? 100mm 이상. 이게 계속 이음 길이는 100mm 이상 겹침. 이음 길이가 여러분 지금 겹침이랑 똑같아요. 겹침 길이, 이음 길이. 무조건 100mm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트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얘기가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물매 아래쪽 시트가 요 위 시트 아래로 가는 거죠. 다시요. 여기가 물매 아래고 물매 위잖아요. 그러면 물매 아래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가 바로 위에 있는 시트 아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가 이렇게 해서 안 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걸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하는 얘기가, 자, 물매 아래쪽 시트가 물매 위쪽에 있는 시트의 아래로, 아래가 아니라 요 시트 겹침이 아래로 간다고요. 아셨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네,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는 제가 이렇게 시트를 깔아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트가 뭐였어요? 장판처럼. 근데 장판을 제가 이렇게 있다가 잘못해서 제가 칼이나 가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판이 찢어지겠죠. 그럼 문제는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나중에 모든 이 시트 방수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게 보호 누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보호 누름이 뭐냐면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모르타르 같은 거 또는 콘크리트 같은 것은 일정한 두께로 깔아버리는 거죠. 그럼 보호층이 되는 거죠.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보면 도막 방수인데 도막 방수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저는요 실링 방수에서 꼭 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86페이지에 자, 실링 방수라면 여러분 지금 실리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실리콘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백업재 나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뒤처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면 여러분 백업재 있는데 얘는 말랑말랑해요. 자, 꼭 가래떡처럼 생겼지만 이걸 홈에다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고 구에다 실리콘을 쏴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실리콘을 아끼려고 그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백업재, 뒤처음자가 하는 역할이 나오죠. 첫 번째, 삼면 접착을 방지합니다. 그러면 삼면 접착이 안 되면 몇 면 접착이 좋냐고요? 이면 접착. 그래서 이면 접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여러분 뒤처음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줄눈 깊이를 조절해요. 세 번째, 또는 줄눈 깊이도 조절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재료, 절약, 실리콘의 재료를 절약을 합니다. 재료 절약. 또 이게 관통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보온 단열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단열재로도 쓰니까요. 그 재료 자체가. 그러면 용어 해설로 좀 넘어갈게요. 요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냥 용어 해설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용어 해설 보면 여러분 두 번째 논 워킹 조인트가 있고 워킹 조인트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워킹 조인트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그러면 논 워킹 조인트는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킹 조인트는요,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예요. 그러면 논 워킹은요, 움직임이 없는 거죠.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지금 논 워킹이 문제 아니라 워킹이 문제예요. 즉 워킹 조인트가 문제가 생깁니다. 요게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조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런 조인트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실리콘을 제가 쏘았어요. 자, 쏘았어. 우리 집에서 쏘니까 제가 왕창 쏘았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접합이 몇 면이 되면 여기 한 면, 여기 두 면, 여기 세 면, 즉 얘는 3면이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3면이 접착이 됩니다. 이렇게 3면이 접착된 상태에서 자, 거짓말 보태서 여러분 지금 쭉쭉 늘어날 겁니다. 잡아 당기면 얘가 거짓말 보태면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얘는 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늘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이 접착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잡아당기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고무줄을 여러분 잡아당겼는데 내가 여기서 잡아당기면 어때요? 여기서는 줄으려고 하는 이렇게 힘이 생겨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가 여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면이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찢어지거나 여기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잡아당겼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서 찢어진다는 얘기는 방수 성능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워킹 조인트는 3면이 접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걸 계량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가 있을 때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여러분 백업재, 뒤처음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뒤처음재는 보통 이 홈보다 보통 3 내지 3mm 정도 좀 더 크게 해요. 그래야 요 사이에 끼워 있는 거죠. 딱 맞으면 안 돼. 이것보다 이 홈보다 백업재는 더 큰 걸 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끼워 넣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맨 밑에까지 할 수도 있고 요 위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실리콘을 쏩니다. 실리콘을 쐈어요. 자, 실리콘을 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얘도 지금 잡아당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보태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얘 즉 백업재는 제가 그랬죠,
이게 백업재예요. 뒷체험재. 어떤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그 홈에 끼워져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분명히 요 실리콘과 접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요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가는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늘어나도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줄어들어오면 또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는 거죠. 자, 잡아당기면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 찢어질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얘기죠. 결론, 백업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면 접착, 삼면 접착 방지하고 이면 접착. 이면 접착이 되면 여러분 잡아당겨도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져. 이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워킹 조인트는 이면 접착을 하고 논 워킹 조인트는 삼면 접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요. 논 워킹은 여러분 삼면 접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나와요.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얘는 다 끼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면 접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백업재, 뒷체험재. 똑같은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본드 브레이커가 하는 거예요. 본드 브레이커. 접착 방지제.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시공식 줄눈의 구조에서 두 번째,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이면 접착의 줄눈 구조를 하고, 세 번째, 논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삼면 접착의 줄눈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페이지 187페이지 세 번째 시공식 줄눈의 구조, 방금 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공시 일반상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한번 정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시설 개선에 따른 방수공사, 즉 우리 지하시라는 방수공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시설 개소, 시공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거 보여야 되는 거죠. 지하실에서 할 거야. 그래서 지하실에서 하는 방수공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깥방수, 또 하나는 안방수. 자,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안방수와 바깥방수인데, 자, 안방수 먼저 볼까요? 자, 안방수는 여러분 방수를 여기에다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안방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깥방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얘는 방수를 여기에다 할 겁니다. 요 지점. 이게 지금 바깥 방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교재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한 가지 어떤 재료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어떤 재료가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시공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안방수 다 안 좋으니까 여러분 얘 시멘트 액체 방수, 얘는 아스팔트 방수.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면 시멘트 액체 방수, 또는요 시트 방수면 시트 방수. 똑같은 재료를 안쪽에 붙이냐 바깥쪽에 붙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재료가 다르면 여러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사용 장소를 보면 사용 장소입니다. 자, 장소 이게 훨씬 여러분 지금 수압에 잘 못 견뎌요. 그래서
깊지 않은 지하실에 써야 되고 얘가 깊은 지하실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할게요. 공사 시기를 좀 보자고요.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공사 시기. 이게 뭔 얘기냐면 방수를 너 어떨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공정에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보실래요? 이 구조체가 완성이 된 후에 하는 거죠. 구조체 완성 후에. 이 얘기를 우리 교재에서는 뭐냐면 본공사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사 시기 보면 자유롭게 선택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자유롭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뜻 자체가. 구조체만 완성되면 좋아. 또 얘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괜찮고요. 추워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워도 큰 문제 없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여러분 요거예요. 어떤 거냐. 분명히 너 여기를 하는데 어디 위에 하냐면 얘는 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요 부분 제가 지금 하얗게 칠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뭐냐면 미창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 방수는 미창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창 콘크리트가 필요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탕면이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즉 바깥 방수는. 자, 그래서 너 어디 위에 해야 되냐면 미창 콘크리트 위에 하는데 문제는 요 공사 있죠. 여기 이 부분이 기초판이거든요. 이 기초판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너 방수가 끝나야 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본 공사에 선행이 돼야 돼요. 본 공사에 선행이 된다는 얘기는 먼저 실시를 해야 이 기초판을 하겠다는 얘기죠. 구조체, 본공사가 여러분 지금 구조체예요. 구조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조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공사 봐요. 바닥은 이렇게 바닥은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요 얘기를 하는데 바닥은 이렇게 본공사에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벽체는 본공사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본공사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벽체는. 이렇게 혹시 구분을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요겁니다. 본공사에 선행이 돼야 돼요. 아셨죠? 다음에 보호 누름 좀 잠깐만 가자고요. 보호 누름입니다. 여러분 보호 누름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층을 보호하는 층이 여러분 보호 누름이에요. 이 방수층이 들뜨고 그럴까봐 그걸 보호하는 건데 잠깐 볼까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방수층을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 누름은 안방수는 전부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바닥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수층을 해놓고 뭔가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하면 미장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바깥 방수는 보호 누름이 필요 있냐 없냐?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항상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지금 어딜 얘기하냐면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한 데도 있어요. 어떤 데인지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방수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흙을 되메우기를 해줘야 돼요. 메워줘야 돼요. 메꿔줘야 돼요. 당연히. 문제는 흙을 메꾸는 과정에서 여러분 흙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만한 그러면 돌도 있고요. 흔히 좀 더 큰 바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굴러가서 여기에 맞으면 이 방수층이 깨진다고, 찢어진다고요. 깨지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방수층이 물이 관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메꾸기 전에 뭘 하냐면 여기다 벽돌을 쌓아줘요. 여러분 벽돌. 이 벽돌 자체가 뭐가 되냐면 보호 누름이 돼요. 그래서 바닥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 필요 있는 데도 있어요. 필요하다. 어디가 필요해요? 벽 또는 벽체는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얘기가 요 얘기를 한다면 혹시 더 구체적으로 바닥은 필요 있냐 없냐 물어보면 필요 없지만 벽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